지금 6, 7억대 가격 라인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면 2030은 접근 가능한 매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브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시장 분위기 느끼시나요? 솔직히 와 뜨겁다라고 하긴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슬슬 올라오는 초입입니다. 상급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중급지 혹은 하급지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급지는 이미 사고 싶지만 못 산다는 인식이 뿔처럼 박혀 있고, 반면 중하급지,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인천에 6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이 라인, 여기는 아직도 이런 분위기죠. 살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 안 살래.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살 수는 있지만 안 사는 구간이 앞으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6, 7억대 아파트를 사둘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시장 데이터 흐름을 바탕으로 풀어드릴게요. 서울의 하급지, 인천, 경기의 중하급지, 이곳 지역들의 가격대는 대부분 6억, 7억, 8억, 조금 더 비싸면 9억이나 10억 정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 7억대 아파트? 맞벌이 사회 초년생이라면 진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V도 규제 지역이라면 40%이지만 비규제 지역이라면 70%까지 나오고, 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라면 정책 대출까지 받을 수 있죠. 만약 갭 투자나 몸테크를 한다고 해도 아직 젊으니까 체력이 쌩쌩하잖아요. 남의 집에 살아도 되고, 원래 갭 투자나 몸테크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 만약 금리가 올라가거나 역전세가 나더라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구조죠. 즉, 지금 중하급지 6, 7억대, 아니 좀 더 나가서 9억대, 10억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능력이라기보다 의지와 결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살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은 좀 금리가 떨어지면 위험하잖아? 대책이 또 나와서 시장에 얼어붙지 않을까? 그냥 좀 더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겠어? 즉, 무슨 소리냐?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심리적 이유로 안 사는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지금 이 단계가 곧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안 사는 구간이라면 왜 앞으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간으로 간다고 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4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월세 폭등입니다. 지금 부동산 섹션에 있는 기사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전세와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런 헤드라인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전월세는 오르고 있었고, 특히 데이터로 찍히는 월세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서도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전월세를 합쳐서 1개 혹은 2개 있는 곳도 많고 아예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필요한 보증금이 커지고, 월세가 오르면 매달 나가는 지출이 커지죠. 결국 전세가 오르든 월세가 오르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나 전월세 물건 없어요, 임차 가격 올라요, 이게 아니라 매수자금 형성 능력 자체를 갉아먹는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1년만 시장에서 벗어나도 수천에서 수억 단위로 집값이 움직이는 시기죠. 월세 15만 원, 20만 원 오른 거?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오르는 거? 이게 전부 내 집 마련 시기를 뒤로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전월세가 오르는 국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아파트 선호도의 상승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특이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아파트만 찾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 좋아했다고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예전엔 그냥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단독, 이런 대체주거 상품이 이제는 대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아파트는 공급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어렵다. 2번, 근데 아파트에 대한 쏠림은 더 심해진다. 3번, 결국 아파트 가격만 훨씬 뛴다. 너무 쉽죠? 서울 수도권의 6억에서 10억대 라인은 그 중에서도 핵심 수요 구간에 해당됩니다. 자, 보세요. 신혼부부도, 맞벌이 30대, 40대도, 첫 갈아타기 수요도, 출퇴근 중요도가 높은 직장인들도 모두 이 구간에 해당되죠.
즉, 이 시장이 살아나면 가격은 선형이 아니라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딱 그 계단의 초입에 바로 이 6억대에서 10억대 구간이 들어선 겁니다. 자, 왜 앞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지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대출이 점점 더 빡빡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부동산을 계속해서 컨트롤하려 합니다.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아주 잘 보이는 손으로 계속 만지려고 하죠. 그 결과 대출은 완화가 아닌 계속적으로 꼬이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잠깐 대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지난 윤 정권 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걸 출시하면서요. 하지만 대출에 대한 디폴트 태도는 가계부채를 명분으로 점점 줄이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올랐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규제지역 지정에서 LTV 줄여버리고 DSR은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여력 자체를 줄여버리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그나마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6.27 대책이 터졌을 때 공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고 저희 톡방에서 제가 칼럼들에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6억이라도 대출해줄 때 사라. 그리고는 아무도 안 샀죠. 그러다가 지난 10.15 대책이 터지면서 고가주택은 4억 혹은 2억만 대출해주며 진짜 대출을 점점 더 안 해준다는 걸 이젠 사람들이 깨닫고 있죠. 즉 지금은 대출이 적게나마 나와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이게 1, 2년만 지나도 정말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15억 이상 주택대출 금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아무리 쪼여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요, 10억 이상 주택대출 금지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네, 그럼 기다려보세요. 왜 앞으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어지는지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부동산 규제 역시 앞으로 계속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규제 얘기를 하면 와, 그땐 진짜 심했지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규제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문 정권 때도 1번, 지난 하락장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되어 공급이 안 된다. 2번,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전월세는 부족하니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자, 3번,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하지만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번, 본질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선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공급은 시간이 필요하다. 5번, 결국 대규모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규제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문 정권 때는 25개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결과는요? 네, 대실패.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년부터 공급 절벽 사이클이 4년에서 5년은 이어지는데 정부는 공급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집값은 오르고 규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3년 전 2022년엔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규제 지역이 있었죠. 심지어 토호제도 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지구, 토호제까지 지정됐으며 대출도 점점 조이고 있죠. 지금 6, 7억대 아파트요? 규제 더 심해지면 못 산다니까요. 못 사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규제의 역설입니다. 향후 5년 우리는 공급 절벽 사이클을 정면으로 맞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인허가, 착공 전부 2022년 이후부터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최소 3년 후 바로 2015년 말부터 그 결과가 시장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입주 물량 없다고요. 즉 공급 없음, 아파트 수요 집중, 대출 쪼임, 겹규제 이 4개의 조합이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결과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6, 7억대에 누구나 마음먹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 8억, 9억, 아니 10억까지 가는 건 자연스럽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렸듯 지금은 살 수 있지만 안 산다. 근데 이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가 현실이 됩니다. 지금 6, 7억대 가격 라인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면 2030은 접근 가능한 매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은 기회 거부 구간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진입 가능 구간입니다. 지금 움직인 사람과 관망에서 놓친 사람의 5년 뒤 격차는 말 그대로 계급 차이가 된다고 조금은 강력한 어조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